자, 오늘 또 기출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기출문제만 이렇게 풀다 보면 뭔가 맥락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몇 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또 몇 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이제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볼 것은 무엇이냐? 행동수정 중에서 단일 대상 연구 설계. 단일 대상 연구 설계. 머리 아프죠? 반전 설계부터 해가지고 뭐 중다 기초선 설계 어쩌고 저쩌고. 우리 초등에서는 이 단일 대상 연구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뿐만이 아니라 유특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경향성으로 나오는지 그것을 쭉 정리하려고 합니다. 단일 대상 연구 설계를 보기 전에 PBS를 볼 거예요. PBS. 긍정적 행동 지원. 1단계가 무엇이죠? 문제 행동 정의 및 우선순위와 우선순위와는 일단 갖다 버리고 그러면 문제 행동 정의부터 볼 건데 자, 문제 행동 정의에서 거시기 뭐냐? 문제 행동 정의를 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뭐가 들어가죠? 학생 이름, 행동, 기준, 또 다른 말로는 준거죠. 그다음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행동, 기준, 조건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단일 대상 연구 설계를 헷갈리지 않고 잘 외우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왜 2단계에서 뭐를 해? 기능 평가를 하잖아요. 기능 평가. 그 기능 평가에서 뭐 간접 평가, 직접 평가, 그다음에 무엇이요? 기능 분석. 물론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를 하고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을 파악을 한 뒤 가설 설정을 하고 나서 기능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강문서마다 그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단계를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합니다. 이 기능 분석을 통해 가지고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상황을 구조하고 구성하여 가지고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를 투입하여서 그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세 개를 꼭 외우라고 했는지 잘 기억하고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반전 설계. 반전 설계입니다. 제가 반전 설계 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반전 설계를 가져왔습니다. 반전 설계를 보기 전에 단일 대상 연구 설계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그 각 설계에서 이제 장점, 단점, 유의 및 특징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장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단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유의점 더 강력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재 투입식에 대한 오류를 파악하시오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쓰시오 라는 문제들로밖에 안 나옵니다. 해봤자 5가지 6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단일 대상 연구 설계는. 그런데 이제 아예 몰라버리면 전부 다 틀려버리게 나옵니다. 5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고 2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고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AB 설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요. AB 설계는 가장 간단하고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능적 관계를 왜 입증할 수가 없냐? 외생변인 그 이유를 적으라고 하면 이거를 적어야 되겠죠. 외생변인이나 우연적 사건의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때문이라는 거 잘 보라고. 때문. 그래서 A, B 설계는 상관관계적인 결론만 내릴 수 있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그러면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A, B, A 반전을 해야 돼. 반전.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전이죠.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단일 대상 연구 설계. 반전이 불가능한 행동에는 적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것들. 학습을 통해 가지고 습득이 돼버리는 것들은 안 된다. 초적인 상태로 종료하는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철회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선에서 종료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2가지의 문제가 있고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B 설계했다. 목표 행동 중재의 기능적 관계를 강력하게 입증을 한다. 실험에서 종료하는 ABA 설계의 단점을 보완한다. 자, ABA에 대한 단점이 뭐라고 해서 중재 철회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선에서 종료화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했죠. 근데 B에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B에서 중재 B를 철회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B에서 A로 갈 때 중재를 철회해버리잖아.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반전이 불가능한 행동에는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표적 행동이 공격 행동이나 자해 행동이 있을 경우, 그리고 표적 행동이 반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 행동이나 자해 행동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바로 계속 즉각적으로 중재가 투입이 돼야겠죠. BAB 설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겠죠. 그래도 BAB에도 뭐가 있다? 윤리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다. 반전 설계는 공통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재를 처리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중재를 처리하는 구간으로 끝나나 아니면 중재를 계속 투입하는 부분으로 종료가 되나라는 그 차이점만 가지고 있을 뿐, 윤리적인 문제는 어느 부분이어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전 설계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중다 기초선 설계가 나타났어요. 중다 기초선 설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완전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뭐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반대로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중다 기초선 설계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먼저 장점을 볼게요. 중재를 철회하거나 반전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뭐를 겨냥한 거예요? 반전 설계를 겨냥한 거죠. 그리고 중거 변경 설계처럼 중거를 점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중거 변경 설계처럼. 그리고 몇 가지의 목표 행동, 상황 또는 대상자에 대해 동시에 실시되므로 일반적인 교육 환경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동, 상황, 대상자가 동시에 된다. 우리 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제 학생 6명을 두고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한 번씩 뭉뚱그려가 묶어갖고 한다는 그런 말이요. 단점은 다수의 기초선을 측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해야 하는 여러 개의 기초선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동시 측정의 시간 소모, 경제성 또는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 대안으로 뭐가 있다?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 다수의 기초선을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중다 기초선 설계를 사용한다. 그리고 기초선 기간이 길다라는 거. 여기 봐봐, 여기 겁나 길어. 봐봐, 여기 한 번에 3, 6, 9, 9가 된다 해도 9회기 동안 해야 돼요. 유지돼야 돼.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유의 및 특징이 중요합니다. 중다 기초선 설계는. 장점과 단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의점 및 특징이 더 중요하다. 하나 혹은 두 개의 자료만으로는 실험 통제에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 순서는 모든 기초선이 안정된 상태, 모든 기초선이 여기 안정된 상태에서 중재가 투입이 되고, 이 중재 투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도 기초선이 안정된 상태일 때 중재를 투입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안정적이고 변화가 나타나 있고 하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중재를 투입해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한 오류 문제들이 많이 기출되었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순서가. 그래서 원리를 좀 파악을 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정이 성립돼야 된다. 각각의 목표 행동은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중재가 적용되기 전에는 공속 변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표적 행동들이 적용된 중재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 각각의 행동은 기능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라는 거. 자, 여기서 상황간 중다 기초선 설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장소에 따른 일반화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도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중다 기초 설계를 봤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도 이거 컴퓨터로 보세요. 제가 그래도 말로는 설명할 거니까. 중거 변경 설계입니다. 중거 변경 설계. 세 번째, 중거. 아까 목표 행동, 그러니까 표적 행동, 문제 행동을 정의할 때 네 가지 요소가 뭐가 있었죠? 학생 이름, 행동, 기준, 조건 이렇게 했었죠. 기준은 또 다른 말로는 중거라고 했어요. 중거. 이 기준을 바꿔주는 겁니다. 기준을. 자, 이렇게 보면 이상적인 걸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단계별로 행동이 이렇게 각 구역마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 자, 장점.
단점, 대상자의 행동 레퍼토리 안에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행동이 효과적이다. 점진적 변화를 요구하므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아동이 좌절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거 완전 큰 장점이죠. 기능적으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반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매우 점진적인 행동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정될 필요가 있는 행동에는 적절하지 않은 아까 자해 행동이나 공격 행동.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발달시키는 것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능적 관계를 잘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실제로 행동을 교사할 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대한 변화를 그 변화의 그 기준 정도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야 된다고. 그다음에 4번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기준이 주관적인 예측에 의존한다. 이 말하고 이게 동률이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야 된다고. 이거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유의미 특징을 보면 한 중재 구간의 자료는 뒤이은 중재에 대한 기초선 역할. 자, 이거 B1이 이제 B2의 기초선이 되는 거예요. 기초선. 그다음에 B2가 B3의 기초선이 되는 거. 마다 행동이 변화를 되는 것으로 입증을 한다. 기준 정도로 반전하는 조건 하나는 그 이상을 삽입하거나 기초선 조건으로 반전을 삽입하여 보다 강력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재 처리를 해가지고 B2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단계로 가버리면 이제 더 강력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 더 강력한. 첫 번째 중간 선택의 다음에 몇 가지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최소 중간 수준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강화를 제공한다라는 이제 있는데 이건 별표 지우고 이 위의 내용들이 중요하고 여기 장점과 단점이 더 중요하다. 중거 변경 설계. 그 다음은 조건 변경 설계입니다. 조건 변경 설계. 조건 변경 설계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죠. A 기초선, B 중재하나, C 중재하나. 이런 식으로 행동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조건 변경 설계 아까 학생 이름, 행동, 기준, 조건 여기 네 가지 중에 그 조건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조건. 여기 독립변인들을 변경을 해주는 거. 독립변인에 대한 그 종속변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장점은 하나의 종속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독립변인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선을 반복적으로 삽입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중재 효과를 개별적 분석이 가능하다. 단점은 중재 효과는 각각의 중재가 가진 효과를 누적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B 이거 말고 이렇게 봐봅시다. A, B, C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이 C일 때 B 플러스 C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누적일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유의점에서 뭐가 있어? 여기 있죠. 여기.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잘 봐야겠죠.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재 효과의 복제가 필요하다. 또 다른 기초선 뒤에 성공적인 중재의 재실행 절차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전 설계, 중다 기초선 설계, 그 다음에 기준 변동, 준거 변경 설계를 봤고, 그 다음에 조건 변경 설계를 봤습니다. 그 다음 교대 중재 설계입니다. 교대 중재 설계 마지막. 자, 이건 어떻게 돼 있어? 대략적으로 그림이 A, B, C, C, B, B, C, B, 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설계가 한 회기 안에서 조건 변경을 뭐였어요? 조건 변경은 뭐였어? 조건 변경. 한 회기 그냥 각 독립변인마다 하나의 회기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각 독립변인들이 한 회기 안에서 교대로 이렇게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 장점, 기초선을 반드시 측정하지 않아도 되고 중재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중재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중재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 A, B 설계에 대한
아니 반전 설계에 대한 그거 내용. 반전 설계나 조건 변경 설계가 갖는 내적 타당도나 중재 간 순서 및 간섭 효과에 대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다. 빠르게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빠르게 교대를 하기 때문에 중재 간 간섭 효과에 대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 그다음에 조건 변경 설계는 오랜 시간을 두고 중재를 교체하는 데 비해 교대 중재 설계는 회기별로 또는 한 회기 안에서 중재를 교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재 효과가 빨리 비교가 된다. 조건 변경 설계에 대한 VS, 반전 설계에 대한 VS, 그다음에 반전 설계와 조건 변경 설계에 대한 VS. 이 내용들 장점들을 좀 잘 봐야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출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부분이 이제 기출되긴 했었어요. 좀 어이없죠. 단점, 명백한 기능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복제 구간이 도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내용. 연구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더 많은 변인을 통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이거 뒤에 이제 임의적 배열하고 평형화에 대한 말입니다. 한 중재가 다른 중재에 미치는 간섭 효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조건 변경 설계보다는 내적 타당도나 중재 간 순서 및 간섭 효과에 대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 그다음에 유의점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종속 변인에 둘 이상의 독립 변인을 교대로 투입하여 독립 변인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 이게 왜 유의점에 넣었을까 내가? 이 유의점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설명이죠. 교대 중재에 대한 설명이죠. 독립 변인 간의 중재 간 상호작용 최소화 방법을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죠. 임의적 배열과 평형화. 평형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절차는 기초사원 자료의 설계. 그 다음에 여기 가장 효과적인 중재만을 단독으로 실시하여 기능적 관계에 대한 확증 자료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 대상 연구 설계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4 용지로 나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각적 분석입니다. 시각적 분석. 여기 위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시각적 분석에 대한 장점 보시고요. 이거 네 가지 있죠. 유의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상황 내 A, B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의 그 시각적 분석을 어떻게 하냐, 이 세 가지로 하는 거. 그다음에 실험 상황 관의 시각적 분석은 어떻게 하냐, A, B가 있으면 이거를 비교하는 거, vs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한번 초등에 기철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시각적 분석도 놓치지 않고 한 번쯤은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앞에 부분이기 때문에 단일 대상 연구 설계에 대해서 그 앞에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장점, 단점 뭐라고 했죠? 유의 및 유의점하고 특징들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로 두고, 그리고 각 설계마다 더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도 제가 체크해 드렸어요. 그것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대상 연구 설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